박서연이 들어서자 정비소 안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분주한 자동차 공업사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 사람은 고작 19살의 소녀였다. 그녀는 이곳 정비사의 딸이었고 누구도 그녀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사장, 미래자동차의 최진혁 이사가 그의 최고 엔지니어들도 해결하지 못한 의문의 엔진을 가리키며 모두 앞에서 그녀를 지목했다. 카메라는 그녀의 명백한 실패를 기록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서연이 보닛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있던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가 밝힐 진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서연은 헐렁한 후드티를 입고 조용히 박씨 자동차 공업사로 들어섰다. 그녀의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하고 일해온 곳이었다. 그녀의 운동화는 닳았고 이른 아침임에도 손가락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일을 도왔다는 증거였다. 원래 오늘 그녀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됐다. 미래자동차의 임원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다. 절대 오지 말라고. 하지만 서연은 이상한 예감에 이끌려 정비소로 향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정확히 오전 8시 번쩍이는 검은색 SUV 한 대가 도착했다. 값비싼 정장과 광택, 나는 구두를 신은 최진혁 이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실내임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췄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최 이사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미래자동차의 전설적인 해결사였다. 문제가 너무 크거나 복잡할 때 불려오는 사람이었고 고위 임원들조차 그의 말 한마디에 복종했다. 오늘 그는 특별한 물건을 가져왔다.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콘셉트카의 엔진이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파다한 물건이었다. 최 이사는 경멸이 섞인 눈으로 정비소를 훑어보았다. 그의 팀이 뒤따랐고 방수포로 덮인 플랫폼을 밀고 들어왔다. 방수포를 벗기자 정비사들이 흥미롭게 다가왔지만 이내 혼란에 빠졌다. 한 명은 머리를 극적였고 다른 한 명은 진단기를 연결했지만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만 가득했다.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했다. 최 이사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으로 서 있었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서연의 팔꿈치가 금속 양동이에 부딪혔다. 요란한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최 이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에게 향했다. 서연은 꾸중을 들을 거라 예상했지만 최 이사는 비웃음을 지었다. 이 아이는 누구 딸이지?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가 덧붙였다. 잠깐. 자네가 그 정비사 딸인가? 서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 이사는 자기 팀을 돌아보며 비웃었다. 여러분, 우리 최고 전문가들도 손을 들었는데 이 공주님께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떤가? 혹시 마법의 손이라도 가졌을지 모르지. 어떻게 생각하나? 그의 팀원들이 폭소했다. 서연의 아버지가 걱정하며 나섰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전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녀는 최 이사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감 있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리는 듯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엔진으로 다가가 차가운 금속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본능에 몸을 맡겼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엔진을 책처럼 읽으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이 엔진은 속삭이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매니폴드를 살핀 뒤 연료 분사기 근처 부품을 보았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모두가 그녀의 실수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신 침착하게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이 엔진 고장나지 않았어요. 정비소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최 이사의 거만한 미소도 사라졌다.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고장난 척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주변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오류 코드는 전부 가짜이며 누군가 진단 시스템을 완벽히 속이도록 이 엔진을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모두가 침묵했다. 최 이사가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요. 그녀가 대답했다. 잠시 후 그녀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걸 만든 사람은 당신들의 시간을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에 낭비하게 만들고 싶었겠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단 1분도 안 되어 여러 전문가들이 몇 시간 동안 해결하려 했던 미스터리를 풀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음에 할 말은 정비소 전체를 뒤흔들 것이었다. 5초간의 정적,
형광등 불빛조차 소리내기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최 이사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읽기 어려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권위 뒤에 숨겨진 의심이었다. 그는 거의 얼굴이 닿을 정도로 다가와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내 엔지니어들이 사기를 쳤다고 비난하는 건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느리게 흘러나왔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물러서지도 않았다. 당신의 엔지니어들이 아니에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겠죠.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녀에게는 문서나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대저택이 아닌 정비소에서 자라며 갈고 닦은 경험과 직감이 있었다. 최 이사의 팀원들이 불편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중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피곤한 눈을 한 베테랑 기술자, 이 반장도 있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단기에 뜨는 오류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걸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리셋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소프트웨어 결함인 줄 알았습니다. 최 이사의 날카로운 눈빛 한 번에 그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조용히 진단 태블릿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시스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몇 개의 숨겨진 메뉴를 탭한 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돌렸다.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루프가 91초마다 리셋되고 있어요. 이건 버그가 아니에요. 의도된 거죠. 이면에서 일어나는 진짜 문제를 숨기기 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일반 사용자는 볼 수 없는 단축키인 일련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것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 기술이었다. 잠시 후 두 번째 진단 레이어가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선명한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떴다. 내부 사보타주 감지됨. 모두가 숨을 헐떡였다. 두 번째 메시지가 나타났다. 펌웨어 조작 위치 확인됨. 발신지 미래 자동차 본사. 정비소 전체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며 침묵에 잠겼다. 아까부터 꼼짝도 않던 서연의 아버지가 마침내 다가왔다. 서연아, 그런 건 어디서 배웠니?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여름에 제가 이 회사 진단 앱을 뜯어봤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최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갑자기 다가와 서연의 손에서 태블릿을 빼앗았다. 마치 눈앞에서 폭탄이 터진 듯한 표정으로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은 사라지고 갈라지고 가늘어진 목소리만 남았다. 나가, 당장. 하지만 너무 늦었다. 정비소 뒤편에서 회색 미래 자동차 폴로 셔츠를 입은 젊은 직원이 휴대폰을 들고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깜박이는 사보타주 경고, 서연의 얼굴, 그리고 최 이사의 넋이 나간 표정까지. 이거 대박 나겠는데. 그가 속삭였다. 서연의 아버지가 양손을 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를 크게 만들지 맙시다. 분명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마주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였다. 아니요,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설명은 없어요. 누군가 거대한 문제를 숨기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의도적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전 오늘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미래 자동차 팀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더 이상 최 이사는 위압적이지 않았다. 그의 값비싼 정장은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몸에 맞지 않는 갑옷처럼 보였다. 그때 정비소 앞문이 갑자기 열렸다. 네이비색 정장 바지를 입은 여성이 들어섰고 연방보안요원 배지를 단 2명의 남자가 뒤따랐다. 그녀의 자세는 단호했고 구두굽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다. 배지가 불빛에 반짝였다. 국토교통부 안전조사위원회입니다. 엔진 데이터를 조작하고 위조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심각하게 말했다. 문제의 장비는 어디 있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엔진이 아니라 불과 1시간 전에 자신을 망신 주려 했던 남자를 가리켰다. 최 이사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요원이 서연에게 다가갔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녀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차분하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접니다.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정비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요원은 의심이 아닌 인정의 눈빛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러고는 자기 팀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장비를 확보하고 전체 데이터 4본을 입수하세요.
이 시설에서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조용한 혼란이 주위를 감쌌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 반장은 동료 정비사에게 몸을 기울여 작게 말했다. 저 어린애가 제국 하나를 무너뜨렸어. 최 이사는 땀을 흘리며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썼다.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도 없고요.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요원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권한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죠. 최 이사가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턱을 굳힌 채 더 이상 권위가 아닌 두려움과 증오 같은 더 어두운 감정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서연은 그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손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의 무게 때문에 약간 떨렸다. 그녀는 단순히 결함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다. 업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의 위험한 비밀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네가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아직 모를 거다. 그들은 이걸 잊지 않을 거야. 그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작게 대답했다. 그들이 바로잡길 바라요. 바로 그때 또 다른 검은색 SUV가 밖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짙은 남색 오버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다. 2명의 연방 요원이 뒤따랐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말없이도 권위를 풍기며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가 들어서자 정비소는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박서연 양. 남자가 차분하고 고른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긴장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국토교통부 강태준 국장입니다. 그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고속주행 중 엔진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펌웨어 조작 패턴을 발견했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소. 오늘 당신은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야.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박였다. 전 그저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직감, 강 국장이 대답했다. 내가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들 절반보다 더 가치가 있어. 그의 뒤에서 요원 한 명이 태블릿을 건넸다. 그는 잠시 그것을 살핀 뒤 다시 서연을 보았다. 진단 시스템을 혼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겁니까? 그녀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강 국장은 조용히 그녀를 관찰한 뒤 말했다. 우리 팀은 7개월 동안 미래 자동차의 펌웨어 시그니처를 해독하려고 애썼어. 당신은 그걸 2분 만에 해독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 서연은 옆에 서 있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연방연구 인턴십이요. 강 국장이 계속했다. 서울 본부에서 최고 분석가들과 함께 일하게 될 거요. 항공료, 숙소, 교육까지 전부 지원하지. 당신은 위험에 처한 게 아니오. 하지만 위험해질 수는 있지. 미래 자동차는 이 일을 덮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요.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이 제안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저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원하는 거예요. 강 국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방 뒤편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거짓말쟁이. 모두가 돌아보았다. 최 이사가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서류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건 이 아이의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요. 그가 외쳤다. 대학 학위도 자격증도 정식 교육도 받지 않았소. 고작 10대 소녀의 직감과 집에서 만든 앱 하나 때문에 업계 전체가 망신당하는 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차갑게 굳은 채 서 있었다. 처음으로 주위 몇몇 얼굴에 의심의 기색이 비쳤다. 하지만 강 국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최 이사와 서연을 번갈아 본 뒤 코트 안에서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다. 이걸로 끝냅시다. 그가 말했다. 주머니에서 그는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는 2년 동안 풀리지 않은 암호화 퍼즐이 들어있어. 펌웨어 수준의 복잡성을 가졌고 우리 최고 분석가들조차 풀지 못했지.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봉투가 놓이는 가벼운 소리가 방 안의 긴장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자, 풀어보시오. 정비소 안에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연은 봉투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집어들었다. 실제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요원들, 엔지니어들, 보안 요원들, 그리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던 남자까지
모두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증명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고 어쩌면 이 모든 것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헥스코드와 숫자로 가득 찬 종이를 꺼냈다. 슈퍼컴퓨터와 정부 암호 해독가들도 풀지 못한 종류의 코드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녀의 손에 있었다. 강 국장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압박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조용했다.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 못 이루는 밤에 직접 개발한 진단 도구를 열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본능으로 만들어져 빨랐다. 그녀는 시퀀스를 입력했다. 그녀 뒤에서 최 이사가 크게 비웃었다. 가소롭군. 휴대폰 앱이라니. 저 코드는 정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데 어린애가 장난감 가지고 놀게 내버려 두다니.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무시했다. 앱이 처리되는 동안 그녀는 머릿속으로 논리를 따라갔다.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자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코드는 벽이 아니라 거울이었다. 그것은 읽는 사람의 논리를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다. 그것이 함정이었다. 단순한 속임수를 복잡하게 보이게 만든 것이었다. 대부분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서연은 전통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배움은 경험과 타고난 호기심, 그리고 교과서가 아닌 정비소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원시 헥스 에디터를 열고 코드의 한 섹션을 수동으로 재컴파일했다. 그 안에 숨겨진 있어서는 안 될 반복되는 한 줄이 있었다. 그것은 무한 루프를 생성하며 교묘한 척하는 함정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웠다. 즉시 코드는 스스로 풀리며 깨끗하고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변했다. 모두가 침묵했다. 서연은 결과물을 강 국장에게 건넸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살폈다. 그의 팀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면을 돌리자 그의 눈이 약간 커졌다. 요원 한 명이 다가왔다. 바로 저겁니다. 그가 속삭였다. 저게 시드키입니다. 그녀가 풀어냈어요. 최 이사는 마치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최 이사의 입이 약간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굴욕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변했다. 강 국장은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권위로 그를 마주했다. 당신 부서 전체가 2년 동안 열지 못한 암호를 민간인 한 명이 푸는 걸 방금 보셨소. 다음번엔 누군가를 쓸모없다고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놓이는 것을 느꼈다. 차분하고 굳건하며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이 빛났다.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전문가들을 뛰어넘는 것을 본 순수한 영광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강 국장이 다시 서연을 향했다. 박서연 양,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자산이요. 지금은 이 말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보호를 의미하오. 당신의 세계는 빠르게 변할 거요.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 발신자 표시 없음, 낯선 번호, 그리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즉시 강 국장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침묵하며 요원에게 휴대폰을 넘겼다. 추적해. 당장 무슨 일이죠? 서연이 물었다. 강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요? 디지털 흔적도 없지. 누가 보냈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들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배달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너무나도 천천히. 서연은 운전사를 보았다. 어두운 선글라스, 헤드셋, 무표정한 얼굴. 그는 멈추지도 않고 그냥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요원 중 한 명이 무전으로 말했다. 감시 부대일 가능성 있음. 보안 프로토콜 알파 발동. 경계 폐쇄. 갑자기 건물 네 귀퉁이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강철 셔터가 내려와 정비소 전체를 봉쇄했다. 강 국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다시 서연을 마주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당신은 잘못된 코딩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에 연결된 실타래를 당겼소. 그들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을 당신이 드러냈고 그들은 그것을 계속 숨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요. 서연은 닫힌 문을 바라본 뒤 처음 자신에게 도전했던 남자를 보았다. 이제 어떻게 되죠? 그녀가 물었다. 강 국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찾아올 거요. 갑자기 천장에 불이 깜박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분했다. 모든 요원들이 즉시 총을 뽑았다. 강 국장은 헤드셋에 소리치며 주위를 살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그저 정비소의 어린 소녀였다. 이제 그녀는 표적이 되었다. 이동한다 지금 당장. 이곳은 노출됐어. 강 국장이 빠르게 돌아섰다. 그녀의 아버지가 보호하듯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비밀 안전가옥으로 갑니다. 강 국장이 대답했다. 그녀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자는 우리가 오래전에 폐쇄했다고 생각했던 비밀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우리가 틀렸던 것 같군. 서연은 재빨리 정비소 뒤편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SUV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타자마자 차는 쏜살같이 출발했다. 서연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바퀴가 구를 때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 맞은편에서 강 국장은 강화 케이스를 열고 소형 태블릿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당신이 푼 것은 단순한 낡은 코드가 아니오. 잊혀진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연 것이지. 극비 사항이고 소수만이 아는 것이었소. 그들은 그것을 프로젝트 샌드스톰이라고 불렀지. 강 국장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오직 8명만이 그 존재를 알았고 6은 죽었으며 1명은 실종됐어. 그리고 지금 누군가 그것을 되살리려 하고 있어. 서연의 손이 떨리며 파일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코드나 설계도가 아니었다. 국가의 모든 중요 기반 시설을 통제할 수 있는 AI 방어 시스템의 완벽한 청사진이었다. 원자력 시설, 군사위성, 무장 드론, 금융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AI는 프로젝트 말라카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태블릿에 따르면 그녀의 해결책이 그것을 깨웠다.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나왔다. 그럼 제가 이걸 활성화시킨 건가요? 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SUV가 갑자기 격렬하게 멈춰섰다. 추적당했습니다. 운전사가 소리쳤다. 검은 드론 한 대가 하늘에서 떨어져 차 뒤에서 폭발했다. 화염이 SUV를 앞으로 밀어냈다. 서연의 머리가 등받이에 부딪혔다. 모든 것이 빙빙 돌았다. 강 국장이 즉시 문을 열고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고 동시에 지붕에서 총알이비처럼 쏟아졌다. 움직여! 찰리 지점으로 데려가! 그가 소리쳤다. 요원들이 서연을 둘러싸고 인간 방패가 되어 좁은 골목으로 달렸다. 폭발로 다리를 다친 그녀의 아버지가 힘겹게 뒤따랐다. 아빠! 서연이 소리쳤다. 강 국장이 그녀를 붙잡았다. 멈출 수 없어. 시간이 없어. 하지만 서연은 뿌리치고 돌아갔다. 드론 한 대가 다시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다. 치명적인 붉은 빛을 내며 다가왔다. 갑자기 두 번째 검은색 SUV가 나타나 드론을 밑에서 들이받아 공중에서 박살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우며 차가운 푸른 눈을 가졌다. 그가 입은 긴 갈색 코트가 깃발처럼 바람에 휘날렸다. 그의 눈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다. 네가 그 한 걸음을 내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 박서연. 살고 싶으면 나랑 같이 가. 지금 당장. 강 국장이 총을 겨눴다. 누구냐? 남자는 눈도 깜박이지 않았다. 당신이 그녀에게 결코 말해주지 않았을 사람이지.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7번째요. 강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넌 죽었을 텐데. 남자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미소였다. 하지만 난 여기 있지. 서연은 강 국장과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본능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전체 진실을 알고 싶나? 그럼 나와 함께 가. 앞으로 24시간이 누가 권력을 잡을지 결정할 테니. 다가오는 드론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도시의 하늘의 붉은 빛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혼돈이 다가오고 있었고 서연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위에서 깜박였다. 그 빛은 마치 다가오는 폭풍에 짓눌린 듯했다. 서연은 뼛속까지 느꼈다. 세상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갈색 코트의 남자는 동상처럼 고요하고 준비된 모습이었다. 마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처럼. 강 국장의 팀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낯선 남자의 자신감은 소음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말없이 오직 신뢰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다가가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는 단단했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 하지만 진실을 보고 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음악, 도시지하, 최첨단 벙커에서 화면들이 살아났다. 서연이 본 적 없는 얼굴들, 샌드스톤과 말라카이라는 도장이 찍힌 문서들.
그가 보여준 것은 이론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원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AI 시스템이 길을 벗어난 것이었다. 이전의 수호자가 위협이 되었다. 네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열었어. 남자가 말했다. 이 시스템은 수백만 명을 구하거나 파괴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네 두뇌, 패턴을 보는 방식, 너만이 그것과 연결될 수 있어. 책임감의 무게가 산처럼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조용하고 강렬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기계를 고칠 줄 아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훈련하고 배우고 준비했다. 지상의 세계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동안 지하에서는 새로운 힘이 형성되고 있었다. 통제권을 되찾을 준비가 된 힘.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서연은 제어판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확고했고 심장은 명료함으로 타올랐다. 이것은 그녀의 결정이었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세상이 잠시 멈췄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밝아졌다. 경보나 데이터 스트림이 아니라 목소리 때문이었다. 기계음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살아있었다. 안녕 서연. 그것이 말했다. 세상을 바로잡을 준비는 됐니? 하늘에서는 드론들이 멈췄다. 총성이 그쳤다. 혼돈이 멎었다. 마치 시간 자체가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한때 벼랑 끝에 있던 세상이 다시 균형을 잡았다. 아무것도 예전 같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